네, 투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1.42%, 1.48% 양대 시장 이 시각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까요? 일단 뭐 취약하다 못해 뭐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예.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빠지거든요. 지금 만기일 지난 상황인데 만기 후폭풍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많은 물건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량의 물건인데 시장에서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들 선물이 어제 3,600개양 매수가 들어가면서 숨 좀 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한 2,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프로그램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비차익 쪽으로 한 1,200억 가량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가상단은 뭐 자동차도 약하고 뭐 오늘 한전 뭐 전기세 인하 얘기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버팅기고 있던 뭐 코스닥 주식들도 오늘 대거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약세를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노이즈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뭐 아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 얘기는 우리가 뭐 예측한 대로 흘러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유들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 그 부분 자료 보면서 얘기를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해 보이는 하락의 사유를 찾자라고 하면 물론 뭐 빠지고 난 다음에 뭐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앞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에요. 국채 수익률이 뛰어오르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반대로 네. 움직이니까. 독일 국채는 여기 한번 보시죠. 0.05%짜리가 1%면은 독일 국채는 말 그대로 박살난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선진국의 국채인데 여기에서도 가격이 뭐 뭉텅뭉텅 빠지더라. 그러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거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 노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신흥국 채권형 펀드 쪽으로 여기는 뭐 지난주에 돈이 뭐 어느 정도 유출이 됐다. 뭐 이 그림인데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은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 지난주에 유출된 금액이요. 92억 달러, 92억 7천만 달러 정도 예.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흐름을 한번 보세요. 10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92억 7천만 달러. 네. 대부분 다 아시아 EX 재팬, 그러니까 선진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에서 빠진 거거든요. 최근에 방송 자료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뭐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뭐 이런 쪽들, 뭐 각도 많이 꺾여 있는 것들, 뭐 외국인 매도세 나가고 있는 것들, 뭐 상당 부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92억 7천만 달러의 유출 금액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세워보는 거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시브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액티브 투자를 할까요? 뭐 어디에 비중이 높을까요? 패시브라는 거는 인덱스 움직이는 대로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일명 탑다운이죠. 시장이 움직여야 이익이 나는 거. 내가 잘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시장이 벌어준 거. 이게 뭐 전통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패시브에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요즘 어디에 투자하나요? 요즘 중소형주 펀드 수익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15년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중소형주 펀드 지금 수익률이 28%예요. 그러면은 뭐 대형주 수익률은 그렇게 찾느냐? 뭐 그렇게 못 찾죠. 그렇죠.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에 9조 샀어요. 9조. 그런데 이 9조 원 산 거에서 이익 얼마 나는지 한번 보시죠. 2.47%. 네. 중형주 쪽에 2,300억 샀어요. 근데 수익률 보게 되면 25.73%. 소형주 쪽은 매수에서 매도로 반전이 됐죠. 그런데 올라간 사이즈 보면 30%. 중소형주 펀드가 요즘 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패시브 투자를 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액티브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식형 펀드에서 뭉태기 돈이 나갔다. 그러면 패시브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 요인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동시만기일 부담을 상당 부분 또 상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7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 반전이 됐고 선물 계약수 뭐 조금 가지고 웹도덕을 굉장히 크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홀짝 게임처럼 어제는 매수 오늘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안고 있는 부담물은 여전한 상태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가벼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그림 하나 보고 싶어요. 네. 우리 2013년 5월에 버냉키 쇼크 터졌을 때요. 우리 그때 초반부에는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인도, 뭐 우리가 뭐 브라질 5 뭐 얘기하면서 뭐 취약국 5개국 얘기하고 있는 그때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우리 그때 선별적인 매력이 있다,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뭐 펀더멘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버냉키 쇼크 터졌을 때 우리는 플러스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GDP 대비해서 이제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나면서 밸류는 싼,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좋은 거고 여기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유리한 쪽이 있죠. 그러니까 GDP 대비 경상수지는 높고 밸류는 싸고 이러다 보니까 매력도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일부 국가들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우리보다 열악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펀드 쪽으로 돈이 상당 부분 강하게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화된 매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패시브 투자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출되고 있는 돈 사이즈에서 묻어서 가볍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지금 패시브 펀드 쪽에서 왜 돈이 유출되고 있을까요? 뭐 그리스 얘기, 뭐 FOMC 얘기 뭐 많이 있습니다만 FOMC에서 이번에 매파적인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입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에 외국인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 패시브 펀드 쪽의 플로우가 지금 부진하게 돌다 보니까 묻어서 좀 빠졌다. 지금 시점에서 쫓아가서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 거래소 상단부 쪽으로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주식들이 지금 뭐 작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충분히 공격보다는 방어의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두드려 맞은 주식 쪽에서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패시브 투자의 억울한 성격이 좀 있지 않느냐. 패시브 투자의 좀 역반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역효과 뭐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추세적으로 꺾이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묻어 빠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 보자면은 그래도 물론 뭐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대형주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형주 가운데서 요즘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화학주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를 해도 될까요? 약간 시각이 틀린데요. 예. 일단 유가가 예전에 제가 한 2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유가 막 급락하고 있을 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 드리고 나서 네. 저는 뭐 일찍 나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유가가 지금 60불 언저리에서 놀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내가 구매한 유가보다 지금 유가의 현가가 낮기 때문에 투입 원가를 계산할 때 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산 유가보다 지금 현 유가가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 손이냐 평가 이익이냐 실제로 캐시 아웃이 되거나 캐시 인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적에는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맛에 딱 맞아 들어가죠. 2분기 실적이 좋아? 그럼 올려야지. 라는 컨셉이 굉장히 강했을 텐데 일단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일단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뭐 NCC에서 납타에서 에탄올을 분해해서 가져오는 그 업스트림 쪽, 그쪽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쪽은 지금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고등어 지금 5,000원에 팔고 있는데 서울에서 고등어 10,000원에 팔고 있다. 네. 그럼 어떤 거래가 가능하죠?
부산에서 떼다 고등어 파는 사다가 거죠. 예. 서울 올라와서 팔면은 5,000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서 운반비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이문을 이게 차익거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 가격은 솟구쳐 올라갔고요. 미국 지역의 에틸렌 가격은 플랫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둘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기 고착화되면은 차익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긴 올라가고 여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만 왜 이렇게 튀었어?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나오겠죠. 보게 되면 4월서부터 정기 보수가 대부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에틸렌 분해 NCC에서 대부분 정기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때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들어서, 그러니까 7월까지 해서 대부분 다 정상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캐파의 차질에 빚었던 부분들이 3분기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에틸렌 수급이 상당 부분 약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수요가 올라와서 가격이 올라왔으면 그건 할 말이 있는 건데, 수요 부분으로 봤을 때 공급이 떨어진 거지 수요가 그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이 그림 하나 보시죠.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화학 개통도가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에요. 건드리지 말자. 네. 잘 모르니까. 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납타에서 NCC 분해 시설을 가져서 업스트림 쪽에서 에틸렌을 뽑아냅니다. 이게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이라든지 PVC라든지 부타디엔 밑에 있는 합성 고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플라스틱 만들고 합성 섬유 원재료 만들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 BTX, BT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TX가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거 합친 게 BTX입니다. 이 BTX 밑에서 ABS 고부가 합성수지, LG화학의 ABS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밑에 우레탄 원료되는 것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카프로락탐이라 그래서 나일론 원료되는, 이게 최종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화학 개통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유난히 좋았던 게 이거 하나 좋고 나머지 부분들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 LDP면은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 마찬가지고 HDP면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MEG라든지 PVC라든지 이쪽에 다운스트림 쪽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치고 올라갔었던 에틸렌 가격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다운스트림 쪽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지표는 수요예요. 수요가 올라가야 다운스트림 쪽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운스트림은 죽어요. 다운스트림은 죽었는데 유일하게 수급 이슈에 의해서 에틸렌 가격만 초강세를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이대로 가면 지금 3분기, 4분기 이쪽에 예상 이익을 뽑아냈던 것들을 대부분 하회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에틸렌에 최대 노출되어 있는 회사가 이 롯데케미칼이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쪽으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역반응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임박했다. 또 여기서 유가가 60불 이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은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끌어당길 텐데, 최근에 유가 보면 60불에 또 딱 막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어려운 구조 아니냐. 그러면 그나마 잘 버텼던 대형주 중에서 화학이 빠질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오르던 종목이 더 올라간다. 빠지는 건 계속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화학 상당 부분 시세를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학주도에 사실 요즘까지는 좋은 양상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특히나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추이 잘 지켜보시면서 또 이에 맞는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